Hi Swift. 오늘 우리 UX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은 문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죠. 사실 많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 뭐 MS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다들 문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1대1로 개발자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문서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애플은 그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그래서 한번 애플의 문서는 참고해 볼 만해요. 자,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의 최정점에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애플 표현으로도 파라마운트, 그 정상의 산 꼭대기에 있는 문서인 거죠. 히그라고 하는 문서인데 그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플의 디벨로퍼 사이트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앱 개발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부터 애플의 디벨로퍼 사이트에 굉장히 자주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디벨로퍼 있고 디스커버 뭐 그리고 디자인 디벨롭, 와 순서도 그렇네요. 디자인이 먼저 나오고 디벨롭이 나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사이트에 가보시면 SF 심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룰게요. 그 다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네, 히그라고 하는 게 HIG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입니다. 앞에는 뭐 어떤 장비가 붙어요. 처음에 장비가 붙었는데 요즘에 OS가 붙거든요. 자,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링크에 들어가 보면 앞에 mac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애플 watchOS, tvOS. 그래서 이건 어떤 OS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야지 디바이스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OS와 인간 사이의 접점,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놓는 가이드라인 문서입니다. 자, 중요한 게요. 애플은 이 히그 문서가 없으면,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문서가 없으면 개발 문서도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OS 히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애플이 얼마나 히그를 중요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vOS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tvOS 문서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면 tv라는 그 장치와 인간이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애플 TV의 위키 문서를 보시면 애플 TV는 항상 애플이 우리 이거 그냥 취미생활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애플 TV와 관련한 앱 개발을 우리 개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애플 혼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2007년 처음 여기 확대를 해보면 2007년 1월에 처음 애플 TV가 나왔고 그리고 2010년에 한번 크게 변했어요. 예, 이걸 우리가 세컨 버전이라고 보통 애플 TV 세컨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보면 자 CPU를 한번 볼까요? 네, CPU도 애플 TV의 2세대부터 애플 A4 칩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OS도 iOS 7.12 기반의 애플 TV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과 CPU도 똑같고 그리고 아이폰과 OS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폰 앱을 만드는 방식으로 tvOS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엑스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앱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은 아니야, 기다려. 아직 우리가 TV라는 디바이스가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사용자와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좀 더 기다려라고 하면서 애플 TV용 앱을 우리가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애플 TV 앱을 개발할 수 있었냐면 iOS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애플 TV 앱스토어는 애플 TV 앱스토어 링크를 들어가 보면 2015년 2010년에 처음으로 애플 A4 기반의 칩과 iOS 기반으로 애플 TV가 바뀌었는데 2015년까지는 애플 TV용 앱을 우리는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일단 히그가 정리됐으니 이 히그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애플 TV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면서 tvOS의 히그가 나오고 tvOS 앱을 만드는 Getting Started 문서, 시작하기 문서가 나오고 TV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한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항상 보면 이 UX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우리에게 앱을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다시 iOS로 가보시면 우리가 iOS 앱을 만들려면 이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읽고 그 다음 앱을 기획해야 됩니다. 이거 안 읽고 앱을 그냥 앱의 UX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보통 개발자들의 안주거리가 됩니다. 야, 우리 기획자가 이따구로 기획 문서 만들어 왔다 봐라 라면서 막 이제 맥주 마시면서 욕하는 거죠. 네. 왜냐면 UX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앱의 UI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애플이 알려주는 좀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개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개발하고 나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선택을 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기획이 나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우리 이제 개발자들끼리 이렇게 안주거리로 쓰는 거죠. 한국에 UX 기획자가 제대로 없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희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희그 문서 iOS 디자인 테마 클라리티 데퍼런스 뎁스는 지난번에 제가 네, iOS 7의 스퀘어모피즘과 새로운 그 플랫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밑에 보면 저렇게 디자인 프린서플, 디자인의 원칙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하나하나 읽다 보면 그냥 뭐 그래 그렇지 라면서 쉽게 쉽게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이 하나하나의 사항들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사례가 있나? 저런 사례가 있나? 라는 걸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뭐 아슨틱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앱은 뭐 업무용 앱은 업무용 앱에 맞는 어떤 디자인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어떤 즐거움을 주는 앱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UI를 가져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잘 지킨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컨시스턴시, 이것도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다이렉트 마니플레이션, 직접 다루기. 직접 다루기가 뭐지? 온스크린 콘텐츠, 그러니까 스크린 위에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직접 다루게 되면 그게 쉽고 즐겁다는 거죠. 그럼 이렇지 않은 사례도 있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별점 주는 걸 한번 볼까요? 별점을 주는 경우에는, 자, 지금 이 앱의 경우에는 서점 앱인데요. 별점을 선택할 때 저렇게 아래쪽에 피커가 나와서 피커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런 게 다이렉트 마니플레이트 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 다루지 않는 거죠. UI가 어려워지고 그다지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다이렉트 마니플레이션을 잘 지킨 앱인가? 자, 우리 앱스토어에서 앱에다가 별점 주는 거를 보시면 저 아래쪽에 저렇게 스와이프를 해서 별점을 줄 수 있고, 별점을 했을 때 바로 submitted, 자, 별점이 잘 입력됐어 라는 UI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별점을 주려면 그 별점을 바로 수정하면 되는 거지, 별점 입력할 거야 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휠이 올라와서 휠을 돌려서 별점을 준다. 이건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UI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 오래전부터 써왔던 인다이렉트, 다이렉트하지 않은 그런 도구를 생각해보면 마우스도 보면 내가 잡고 책상 위에 있는 쥐처럼 생긴 이 장비를 잡고 움직이면 컴퓨터 안에 커서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면 직관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메일을 처음 보내봤다는 미국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한 80%의 이메일을 사용한 미국 노인들은 아이패드에서 처음 했다. 왜냐면 샌드라는 버튼이 있으면 그 샌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 바로. 네, 예전 컴퓨터에서는 마우스랑 커서가 이렇게 함께 움직인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도 일단 UI의 난이도를 낮추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문서를 읽다 보면 왜 이런 걸 애플이 참견하지? 난 그냥 나만의 디자인을 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에요. 나만의 어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아직 HCI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좋은 UI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이미 컴퓨터가 나온 뒤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건 일단 인지과학이죠. 사람이 UI를 어떻게 인지하는가,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그런 인지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먼저 공부하고 나면 좀 제대로 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란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디자인을 하려면 충분히 연구를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자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런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고 내 앱의 UX를 디자인하는 게 좀 더 좋은 사람들에게 좀 선택받을 수 있는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멘탈 모델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동작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하면 이 앱은 왜 이렇지? 라면서 그 앱의 UI와 공감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글을 한번 읽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히글을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플은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애들이 기본은 갖추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이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해버리면 앱스토어에서 리젝 해버려요. 자, 한번 볼까요? 앱스토어 리젝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쪽으로 돌아가서 저 제일 밑에 보면 앱 리뷰에 대한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요. 히그라는 게 굉장히 보면 중요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그는 원칙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헌법이랑 똑같아요. 네, 이건 완전 파라마운트고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우리가 앱 리뷰를 하다 보면 건건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앱 리뷰 가이드라인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 커먼 앱 리젝션이라고 있습니다. 앱이 리젝되는 사유 중에서 지금 요즘에는 한 40%의 앱이 이런 이유 때문에 리젝되네 라고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40%의 앱이 리젝이 여기 가이드라인 2.1이라고 하는 게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인데요. 한번 가보면 앱의 완전성에 대한 거예요. 앱이 뭔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문서 앞쪽에 보시면 이 문서는 히그를 기반하고 있고 이 문서가 만약에 네가 해석하기에 히그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히그가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 보통 법에도 보면 헌법이 제일 우선이고 그 밑에 하위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그가 무조건 최상위의 어떤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걸 풀이해서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앱을 리젝할 때 사유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가 바로 이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인 거죠. 이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새로운 디자인적 시도가 안 나오니까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어이없이 이걸 위배해버리면 리젝이죠. 그래서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개발자든 할 것 없이 모두 이 앱스토어와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앱스토어 앱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히그라는 걸 읽어야 됩니다. 저는 iOS 7 때 그러니까 iOS 6까지 스퀘어모피즘이었고 7부터 완전 확 바뀌었잖아요. 그때 히그도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를 한번 완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서울대에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였는데 수업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걸 먼저 좀 꼼꼼히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해 가면서 읽었어요. 그렇게 번역한 자료를 학생들하고 공유하면서 수업을 했었죠. 지금 벌써 6년이 지나서 이 문서가 많이 업데이트 됐어요. 매년 한 번씩 새로운 OS가 나올 때마다 이 문서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이 문서를 좀 꼼꼼히 읽어야 될 때가 왔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양대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거꾸로 캠퍼스라는 고등학교 수업을 하는데 이 히그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함께 읽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게 히그가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막 제 눈에 들어온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히그 문서 프린트 버전이 있네요. 어우, 이게 언제 거지? 네, 제가 그때 아예 제본을 했었거든요. 네,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이게 언제 거냐면 2011년 거네요. 2011년에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그리고 mac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이 문서들의 역사는 정말 길어요. 이것도 2011년에 같이 제본을 한 거네요. 이 문서들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2008년에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 그땐 아이폰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게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플은 이런 히그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없이 우리에게 앱을 만들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2008년에 앱스토어라는 게 열리면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8년에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바로 아이폰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아이패드가 처음 나오던 2010년에 또 아이패드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가 그 두 개가 합쳐져서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 된 거죠. 이제 다시 아이패드 OS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iOS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점점 iOS와 아이패드 OS, 아이폰에 있는 iOS와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패드 OS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죠. 언젠가 다시 이 두 개의 문서가 다시 분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두 가지 더, 왜 여러분들이 이 히그 문서를 그렇게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 안에, 지금 요즘 굉장히 원격 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안에 이 히그 함께 읽기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eep going, swift high.